아플라톡신은 쌀, 옥수수, 같이 곡식이나 견과류, 식용기름 등이 부패할 때 생기는 곰팡이의 2차 독성 물질입니다. 1960년도에 처음 발견했고 1974년도에 인도에서 106명, 2004년도에 케냐에서 125명의 집단 사망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의 정석입니다. 얼마 전 1가족 4명이 주방에서 이것을 사용하다가 집단 간암에 걸려서 사망한 사건, 혹시 뉴스 보셨나요? 주방에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느냐? 바로 나무로 된 식기, 젓가락, 조리도구, 그 다음에 이런 나무 도마, 이처럼 주방에 오래된 나무 젓가락에 곰팡이가 생기면서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발생하여 가족이 사용하다가 다같이 집단 간암에 걸려서 사망했다는 사건인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누가 나무젓가락을 그렇게 오래 써? 곰팡이가 생겼는데 그냥 사용한다고? 아니, 그랬으면 버려야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미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한 번 사용하면 버리지만 한번 주방을 둘러보세요. 주방에 나무 주걱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으실 건데요. 여기에 생기는 곰팡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하얀색, 붉은색 곰팡이가 아닙니다. 이 나무젓가락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갈라진 틈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로 요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거지 할 때 그 틈 사이로 습기가 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습기가 마르지 않고 배출되지 않다 보니까 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균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플라톡신으로 확산이 되면서 1급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나는 일평생 주방에서 이런 거 사용해 왔는데 아무런 문제 없던데? 라고 생각하셨으면 사실 그건 굉장히 다행이고 감사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전이라는 거는 항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인천지하청에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될 텐데 만에 하나, 아니 몇십만에 하나에 불이 탄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차에서 불이 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런 주방 도구에도 나는 평생 괜찮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런 위험이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나한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쌀, 옥수수, 같이 곡식이나 견과류, 식용기름 등이 부패할 때 생기는 곰팡이의 2차 독성 물질입니다. 1960년도에 처음 발견했고 1974년도에 인도에서 106명, 2004년도에 케냐에서 125명의 집단 사망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아플라톡신을 포함한 진규 환자의 수는 36명 정도로 굉장히 적고 사실 안전국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36명의 사망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 36명이 내가 되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주고 세척해주고 교체 주기에 맞게 잘 교체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플라톡신, 만약에 그게 생겼다면 없앨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어렵다입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고온에서 이 균이 없어지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끓이는 물에 그냥 100도씨 정도의 그 열로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270도 이상의 고온에서만 아플라톡신균이 사라집니다. 자, 근데 일반 가정에서 이 나무젓가락을 270도 이상으로 과연 살균 소독할 수 있을까요? 오븐을 넣자니 뭔가 탈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플라톡신이 생겼다면 바로 버려주는 게 좋답니다. 이런 나무 도마나 이런 나무 젓가락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나면 소금을 이 표면에 슬슬슬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뿌려주었으면 부드럽게 문질러서 이 나무 사이사이 결에 있는 데까지 소금이 다 침투해서 소독 및 세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물로 한번 헹궈주시고요. 그대로 건조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키친타올이나 마른 행주로 물기를 싹 없애주어야 합니다. 곰팡이는 이 습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기를 완벽하게 없애주신 다음에 건조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나무 표면에 미세한 결이 있고 그 사이로 곰팡이균이 침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코팅해 주는 게 좋은데요. 전용 오일이 있으면 좋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전용 오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같은 걸로
오일링 작업을 해주면 더 오랫동안 보관하고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답니다. 키친타올에 올리브유 기름을 뿌려주고요.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도마의 미세한 틈 사이로 이 오일들이 다 침투하고 코팅이 되면서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도마나 나무 주방용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금으로 세척해주고 오일링 작업을 다 해주어도 이런 나무 재질의 주방용품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주기로 교체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실 가급적 나무로 된 건 사용하지 않고 쓰던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부득이하게 나무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하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세척하고 관리해주시면 아플라톡신에서부터 좀 더 자유롭고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나무 재질에 아플라톡신이 생기면서 이걸로 인해 집단 감염으로 사망한 1가족의 안타까운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 뉴스를 보고 아 진짜 오버하네, 나는 저랬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희 집 주방에 나무 도마, 나무 젓가락, 나무 요리도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와이프가 그 요리할 때 후라이팬이랑 스댕이 이렇게 막 긁으면 끼끼끼 막 소리 나잖아요. 그게 싫다고 이 나무 조리도구를 샀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끝에가 변색되고 벗겨진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캠핑 다니면서 캠핑 용품들도 감성을 또 이제 살리겠다고 식기들도 나무로 된 이런 감성 재질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뉴스 보고 이게 남 이야기 아니라 내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왜냐면 저도 이렇게 세척하고 관리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와이프와 또 우리 딸의 건강을 위해 이 나무 식기를 정리하고 스텐 제품으로 다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방심하고 에이 저게 뭐 흔한 일도 아니고 설마 나한테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정말 운이 정말 안 좋아서 이런 문제를 직접 경험하실 수도 있으니 그 전에 미리 예방해서 더 안전한 오늘이 되시기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에 관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끝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10원의 예방은 10만원의 치료와 같다. 예방할 때는 굉장히 적은 돈이 들지만 그거를 치료하고 복구할 때는 굉장히 큰 돈 든다라는 명언이었습니다. 안전 예방은 우리가 항상 곁에 지키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드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또 안전하게 또 깨끗하게 건강하게 나무 주방용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때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쉽고 재미있고 또 하고 싶은 청소 꿀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